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상품성 개선 모델로 새로 등장한 기아 레이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경차죠. 비례가 무너지는 껑충한 모습의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이겠죠. 앞모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주변에 이 타이거 페이스가 좀 더 귀엽게 변했다고 할까요. 타이거 노즈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양옆으로 시그니처 램프, 좀 더 폭을 강조하는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죠. 15인치 타이어로 앞뒤 이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이즈로 이 경차의 몸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전륜 구동이고요. 파워트레인 보시면 1.0 가솔린 엔진의 4단 자동 변속기 조합으로 최고 출력 76마력의 힘을 냅니다. 실내에는 여러 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차에 좀 넘치는 옵션들, 넘치는 편의 장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보강하고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안전하게, 재미있게 이 차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레이의 특징, 우측 도어가 슬라이딩 도어고 이쪽은 스윙 도어고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할 수 있는 경차라는 것, 레이의 가장 큰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판매 가격은 기본 스탠다드 트림이 1390만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승한 모델 최고 트림이죠. 시그니처 트림은 1720만원서부터 가격이 시작이 되죠. 거기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을 더하게 되면 경차지만 2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만치 않은 가격일 수도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본격 시승에 앞서 운전석 실내 잠깐 보고 가시죠.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실내 같이 보시죠.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자, 하나, 둘, 2.8회전, 2.9회전 정도 합니다. 무난한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죠. 패들 시프트는 당연히 없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음성 명령, FM 97.3, FM 97.3 라디오를 틀게요. 네, 그렇죠. 실내 온도 19도, 19도로 설정할게요.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할게요. 차창 열어줘,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오늘 날씨, 현재 부산에는 구름이 조금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54,200원이에요. 엄청 떨어지네. 그죠? 가봅시다. 얼마까지 가는지.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 트림 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타이어 공기압, 그다음에 주행 보조 시스템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페이샤 좀 홈화면이고요. 터치 스크린이 가능합니다. 지도,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렛 모드에 기아 페이까지 들어와 있어요. 경차인데 아주 빵빵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옆에 동승객이 있을 때 사적인 정보들이 모니터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네요. 클러스터 테마, 테마 A, 테마 B, 테마 C. 계기판 컬러만 바꿔주는 거네요. 자, 차량 설정을 한번 볼까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경고 방식, 주행 안전우선, 주차 안전우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주행 안전,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이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주차 안전,
후방 교차 충돌 안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열선 핸들, 운전석 시트, 열선과 통풍 다 되죠.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공조와 연동해서 시트 열선과 스티어링 휠 열선, 통풍 시트까지 연동해서 작동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트, 하이빔 보조 들어와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왼쪽에 이렇게 꺼내 놓았습니다. 아래 보면 4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조절 레버 들어와 있죠. 뒤에서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위로 시프트 업, 밑으로 시프트 다운입니다. 시동 버튼 들어와 있고요. 공조 버튼, 이렇게 온도 조절, 풍량 조절. 이 부분 보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공기청정 모드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래 12V 전원, 그리고 좌우측 열선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통풍 시트, 2.0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로 방식으로 주차 브레이크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 쪽에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실내등 켤 수가 있고요. 양옆으로 또 작은 수납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리 윗공간 아주 여유가 있어서 이 윗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수납 공간을 또 따로 만들어 놨죠. 글로우박스 앞으로도 이런 수납 공간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경차가 이렇게 넓어도 되는가 싶게 넓은 공간감 마주하게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뭐 3개까지 들어가겠죠. 왜 이렇게 넓은 거지 생각해 보니까 지금 트렁크가 거의 없습니다. 트렁크, 이 2열 시트를 뒤로 바짝 밀어붙여서요, 트렁크 공간을 거의 없게 만들어 놓고 실내 공간을 최대로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시트를 앞으로 당기면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차고 주먹 가로로 뭐 하나 정도 들어갑니다. 무릎이 앞에 닿는 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경차에서 이 정도 공간이면 야, 대단하다 싶은 거죠. 제일 뒤로 하면 여기까지고요. 제일 앞으로 하면 이 정도까지 슬라이딩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슬라이딩 폭이 되는 거겠죠. 자, 평소에는 뭐 트렁크 죽이고 트렁크까지 바짝 뒤로 밀어서 실내 공간을 최대로 하면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 마주하게 되겠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고급스러움이 있죠. 경차에서 만나는 최고 수준의 공간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안 내려가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내려가고, 이 정도 남겨 놓습니다. 3분의 1 정도 남겨 놓고 차창은 열린다 라는 얘기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C타입 USB 포트 하나 들어와 있고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센터 터널이 주는 공간의 압박을 또 튀어버렸죠. 뒷좌석 가운데 큰 불편함 없이 앉을 수가 있고요. 가운데 앉아도 머리 위로 뭐 아주 넓은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편하게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시트를 모두 접어서 운전석까지 시트를 폴딩 시켜서 풀 플랫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고 시트를 이렇게 접고 운전석까지 접을 수가 있었어요. 실내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뭐 폼은 안 나지만 누워 보겠습니다. 누워 보면 충분히 성인 한 명, 옆에 한 사람 더, 둘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작은 차, 경차지만 경차답지 않게 상당히 실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우측 뒷도어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죠. 이쪽은 스윙도어로 열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쭉 가속을 하고요. 자유로에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오늘은 기아 레이 타고 달립니다. 경차입니다. 작고 약한 차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들어와서 앉아보면 왜 이렇게 넓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넓죠. 좌우 폭도 그렇고 아주 넓은 공간이 머리 위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상용차,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앞으로 몸을 숙여도 프론트 윌드 실드, 앞 유리창에 겨우 손이 닿을 정도입니다. 자, 경차는 경차의 사이즈,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엔진 배기량, 차체의 크기,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배기량 1.0 넘지 않아야 되고요.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 안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색한 모양을 띠는 경우가 있죠. 모양보다 공간, 효율, 기능, 합리성이 먼저인 게 이제 경차라는 얘기죠. 3기통 1리터 엔진을 얹었고요. 변속기 4단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76마력. 근데 이렇게 잘 달려? 과속 카메라에 걸릴 걱정도 하고요. 자동차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기본 이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들어와 있죠.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닌 것 같아요. 차간거리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고요. 정해진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정해진 속도가 얼마인지는 표시가 안 되네요. 차간거리 조절 안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있고요.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도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다스 시스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속 90 정도인데요, 바람소리 어느 정도 들어오죠. 차체 높이가 높아서 단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가 꿀렁꿀렁 하면서 상하로 출렁이는 그런 느낌,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 전달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중안전 시스템 설정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잠깐 떼어봅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죠.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라는 안내 잠깐 뜨고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외부 경비를 차단합니다. 실내 공기청청 기능도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고요. 자, 이 정도면 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거의 퍼펙트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역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는 게 흠이라면 흠일까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차 경차잖아요. 경차에 이런 정도의 기능이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어쩌면 대단한 일이다, 좀 오버 패키징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분에 넘치는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봅니다. 힘을 쓰면서 9분 차로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죠. 차로 유지보조 장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속 100이고요 RPM 3300 보이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이 가능하죠. 4단이고 3단 2단으로는 안 되죠. 배기량의 제한, 그리고 변속기의 제한이 있어서 RPM은 높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행 모드도 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속 페달 깊게 밟으면 스포츠고요. 얕게 밟으면서 부드럽게 다루면 에코 모드가 되겠죠. 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시속 100km 넘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차체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차체가 좀 껑충하게 디자인 됐으니까요. 감수해야죠. 하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빠르게 달릴 일은 많지는 않겠죠. 엔진 소리는 바람 소리에 좀 파묻히는 경향이 있죠.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소리에 비해서 실제 속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요. 배기량에 여유가 없고 변속기도 4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빠른 속도에서는 엔진의 힘을 좀 쥐어짜내는,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굳이 이 차 타고 그렇게 빠르게 달릴 일은 없다고 치면 시속 60-70km 전후의 속도로 움직일 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이렇게 생겨서 아주 빠르게 달릴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겠다. 차도 사람도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해봅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스트레스가 커진다. 바람 소리도 흔들림도 스트레스도 속도에 비례해서 커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을 슬쩍슬쩍 돌려보면 차체가 끄떡끄떡 하는 느낌이 옵니다. 아무래도 차체 높이가 높기 때문에 무게중심도 따라서 좀 높아지죠. 회전하게 되면 어느 정도 흔들림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런 흔들림을 감안해서 조향 코너링을 해야 됩니다. 뒤에 차들 몇 대 보내고요. 시속 100km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제동합니다. 하나, 둘, 셋. 아따. 급제동 시속 100km에서 급제동을 했는데 ABS가 작동하는 느낌이 페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앞으로 살짝 쏠리는 기분은 있지만 아주 불안할 정도는 아니고요. 경차라고 대충 만든 차는 아니다 라는 것,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비상등이 스스로 작동했고요.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강한 제동 잘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율의 끝에서 고속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자, 17550R15 사이즈의 타이어, 큰 타이어는 아니죠. 차체는 높고요. 그리고 전륜 구동입니다. 코너링에 그렇게 썩 유리한 구조는 아니죠. 타이어는 작고 전륜 구동인데다가 차체가 높죠. 무게중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좀 불안하지 싶은데 속도를 좀 끌어올리고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쭉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일단 안으로 붙습니다. 제동, 턴. 속도가 한참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높아서 다행입니다. 좀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밟아도 그렇게 속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요. 무난하게 여유 있게 코너링 마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아도 속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았고요. 속도를 쭉 끌어올린 뒤에 제동하고 다시 코너에 진입하는데 한번 속도를 떨어뜨린 뒤에 다시 속도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리는 큰데, 엔진 소리는 큰데 실제 속도는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재미있게 코너링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체의 안정감이 크게 흐트러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이 얼마냐? 승용 모델의 제일 아래급 트림이 스탠다드 트림입니다. 1390만원서부터 가격이 시작이 되네요. 시승하는 2차 최고 트림 시그니처 트림은 기본 가격이 1720만원입니다. 여기에 옵션들 이것저것 넣으면 거의 2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되겠네요. 경차로서는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인승 밴, 1인승 밴 또 있죠. 1350만원, 1340만원 정도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밴으로 할 건지 승용을 할 건지, 밴을 선택해도 1인승 밴을 할 건지 2인승 밴을 할 건지, 나름 경차에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 선택의 가지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속 100km 테스트는 생략합니다. 지금 평소에 테스트하는 코스에서 이 거리가 충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좀 무리하게 가속을 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레이의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네, 연비 테스트입니다. 이곳 파주 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2.7km로 인증받았습니다. 목적지 설정,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교대역, 몇 번? 주행 모드가 따로 없어서 에코 모드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지금 외기 온도가 26도죠. 햇볕이 안으로 따뜻하게 들이쳐서 좀 덥습니다. 19도로 풍량 2단계로 세팅하겠습니다. 세팅 다시 하고요. 출발합니다. 엔진 오토 스탑 없고요. 에코 모드도 없습니다. 경제 운전을 위한 이렇다 할 장치들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행주대교 북단입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20.2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데요. 이 지점까지의 연비 리터당 19.7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 주행 이어갑니다. 네, 교대역내 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가 열려서 그냥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5km 정확하게 달려왔죠. 이곳까지 연비 리터당 18.0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12.7이니까요 리터당 5km 이상 더 달린 연비 기록을 했다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기아 레이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차니까 대부분의 부족함이 양해가 됩니다. 이를테면 부족한 힘, 다소 거친 듯한 엔진, 뭐 이런 부분 다 경차니까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가격은 좀 다릅니다. 시작 가격이 1390만원 서부터다 라는 얘기죠. 경차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의 하한선,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자동차지요. 제일 낮은 트림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낮은 트림의 가격은 좀 더 많이 낮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지금 1390만원이면 거의 1400만원에 시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1000만원대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게 무리라고 한다면 한 200~3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레이 가격이 시작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옵션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미 이 차 오버스펙이 아니냐 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편의 장비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기본 장착되어 있는 편의 사양 중에서 좀 빼서 따라서 가격도 낮아질 수 있도록 설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그저께 시승해본 아이오닉 6에 그런 트림이 있었죠. 옵션을 빼서 가격을 낮춘 모델이 있었습니다. 레이에도, 기아 레이에도 그런 식의 가격 정책을 펼쳐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또 하나 좀 역설적인 지적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왜 뺐을까요? 차로 유지 보조 장치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좀 쌍으로 묶여서 적용되는 옵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넣을 거면 같이 넣고 뺄 거면 같이 빼지, 하나는 넣고 하나는 뺐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옵션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함께 적용이 돼서 ADAS 시스템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시키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장치는 들어갔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적용되어 있어서 ADAS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닥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차에서 ADAS 시스템의 완성도를 기대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차로 유지 보조 장치도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둘 다 넣던지 둘 다 빼던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 레이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야무진 경차의 모습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작은 경차지만 실내에서 느끼게 된 공간감이 대단히 넓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을 경차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에서 그 공간이 나오는 거죠. 약간 껑충하게 비례를 무너뜨린 이런 디자인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만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행의 느낌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릴 땐 좀 힘들어하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배기량과 변속기의 한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속 100km까지는 무난하게 잘 달리고 있고요. 특히 레이는 서 있을 때 더 멋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멈춰 서서 다양하게 활용할 때 더 빛나는 차 레이가 아닐까 싶고요. 판매 가격 1390만원 서부터 기본형 스탠다드의 가격이 시작하죠. 경차치고는 좀 높지 않은가, 그래도 1000만원 전후에 살 수 있는 트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도 있지만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살펴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싶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